안녕하세요. 재테크 양장점입니다. 갑자기 웬 스케치북 화면이 나오는지 의아해 하셨죠? 오늘은 책 이야기나 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화면에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을 넣었어요. 학창시절 학교에서 그림 그려본 이후로 처음으로 요새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전 미술 전공도 당연히 아니고요. 요즘 줄임말로 전 그알못이라 잘 못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알못 아시죠? 그림을 잘 알지 못하는. 네. 전 그림 유튜버가 아니니까 좀 못 그리더라도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의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부장을 넘어 임원까지 되기? 아니면 부자가 돼서 바다가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살기? 물론 이런 것들도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보다 내 삶의 본질적인 목표는 있나요? 예를 들어 아이돌의 주부이지만 멋지게 몸매를 가꾸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피트니스 대회에 도전하고 싶다. 뭐 이런 거요. 내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인생 목표라는 것이 있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서 막연히 부자가 되자 하는 게 꿈이자 목표였죠. 그런데 7월 말쯤인가 직장 후배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인데 형 동생하며 나름 가까이 지낸 후배였어요. 형, 형이 육아휴직 들어간 지 벌써 1년 됐네. 그러게,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다. 시간 진짜 빨라. 형, 유퀴 쓰기 전에 뭔가 계획한 게 있었던 것 같던데 그건 잘 돼가? 남자가 유퀴 쓰는 건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간 거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야, 포기하긴 6개월 뒤에 복직하면 직장에 뼈를 묻을 거야. 우리 회사만 한 데가 어딨냐? 1년 전 육아휴직을 쓰기 직전에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유큐를 쓰기 전 직장 동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거든요. 남자인데 과연 유큐를 써도 될까?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남자 육아휴직이 그리 흔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는 모두 지방에 사셔서 현실적으로도 와이프가 복직을 하면 갓 돌진한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필요했고, 너무 어린데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해서 제가 유큐를 쓰기로 결심했던 거였어요. 그때 또 유큐를 쓰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남는 시간에 월급 외에 추가적인 돈이 나오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와 유퀴 직전에 술 한잔 하면서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배는 이번에 통화를 하면서 그때 말한 그것이 잘 돼가냐고 물었던 거고요. 근데 육아휴직 1년이 지난 지금 그냥 전 아이를 돌보는 육아 대디일 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5개월. 5개월이란 기간만이라도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얼 해볼까 생각한 끝에 유튜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가 돈도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유튜브 한번 해봐 한다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 한번 해봐 하는 마인드로는 100이면 100 얼마 안 해서 포기할 겁니다. 생각보다 유튜버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전 거의 10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영상 편집도 처음이라 유튜브 보면서 배워야 했고, 대본도 써야 하고 촬영도 해야 하고 그리고 편집도 해야 하고요. 편집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찍으면서도 엄청 발음이 꼬이고 끊어 읽기도 어색하고, 그래서 편집의 힘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10시간 넘게 만든 영상을 드디어 업로드 하잖아요. 그럼 조회수가 3회, 5회, 많으면 10회. 정말
현타가 옵니다. 진짜 지금 성공한 유튜버들은 엄청 대단한 거구나 하고 느꼈죠. 지금 이 채널도 4개의 채널을 말아먹고 콘텐츠를 변경해서 5번째 도전하는 채널이에요. 아직도 조회수는 2자릿수이고 구독자 수도 2자릿수네요. 제 유튜브가 재테크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고 영상 독후감 같은 리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널명이 재테크책 읽어주는 남자였던 거 아시죠? 처음엔 그냥 재테크책 일부를 읽어주는 채널로 하려고 했어요. 남이 쓴 책을 읽기만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심보였던 거죠. 근데 막상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니까 조회수는 1자리, 2자릿수이고 저같이 책을 읽어주는 유튜버를 또 보니까 성우 같은 목소리에 안정감 있는 톤, 저랑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하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 하고 낮은 조회수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제 채널은 어쨌든 책을 읽어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읽었는데 저에게 조금씩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 유튜브를 돈 벌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절대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마라. 돈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필요를 쫓기 시작하라. 돈이든 꿈이든 진정 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라. 대신 필요와 곤란함과 문제점과 서비스 결함과 정서를 쫓으라. 이렇게 딱 내 얘기를 하고 있지 뭐예요. 전 유튜브를 월급 외에 추가적인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아닙니다. 영상이 지금보다 더 쌓인다고 해서 구독자가 확 늘거나 아니면 영상 하나가 떡상할 것이라는 기대도 그닥 되지도 않고요.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던 거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조한 조회수에 좌절하고 얼마 못 가 포기하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당연한 거겠죠.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인데 돈이 안 벌리는 유튜브를 지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전 채널명을 바꾸고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인생 목표가 생겼거든요. 저에게 영향을 준 책 하나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중요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석공이 돌을 깨기 위해 망치를 100번을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아요. 그런데 101번째 내리치자 돌은 둘로 갈라집니다. 이 돌은 마지막 타격으로 갈라진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그 전에 망치로 돌을 100번 계속 내리친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무수히 반복된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습관은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초점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 단순히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선생님이 될 거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돈 버는 유튜버가 될 거야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쫓는다고 돈 버는 유튜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나는 어떤 유튜버가 돼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유튜버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에 대해 희망을 전달하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유튜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요. 드로잉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못 그리지만 매일 한 장씩 5년 혹은 10년 동안 그리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에 관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몇 년 쌓이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년 뒤쯤 내가 그린 사파가 있고 내가 쓴 이야기가 있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보자 하는 목표 말이죠. 물론 작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의 행복을 압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15년 전 군대를 제대한 후의 일이에요. 대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고 할머니가 사시는 서울에 올라가서 편입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전 지방의 한 대학 전자공학과를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과는 아무래도 재적성가 많지 않았고 지방대라는 타이틀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편입학원을 다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지하철 거의 막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날도 지하철 막차에 내려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비록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했지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길이 행복한 순간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행복하구나를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기특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스카이는 아니지만 서울의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기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행복이라고 느낀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목표를 이뤄서 기뻤지만 행복한 순간을 찾으라 하면 그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뒤 밤공기를 맞으며 할머니네 집 언덕길을 올랐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그 행복감이 조금씩 다시 찾아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훗날 작가가 되고픈 목표까지 생겼잖아요. 지금의 글을 쓰고 드로잉하는 실력은 볼품없지만 매일매일 1년, 2년 해서 한 10년 동안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저도 100번 돌을 내리치면 101번째 내리침으로 돌이 깨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 하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부의 추월차선에서 말한 영향력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부의 추월차선에서 이렇게 말해요. 작곡가는 수백만 곡을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번다. 복권 당첨자는 수백만 명이 복권을 샀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스타 운동선수의 매니저는 그의 고객이 수백만 관중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번다. 부자의 돈에 출처를 따라가면 늘 수백만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저도 이런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제 글이, 제 영상이, 제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저도 영향력의 법칙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내 노령 여하에 달린 문제겠죠. 아무튼 난 잘 나가는 유튜버가 아니어도 괜찮아. 이 말이 하고 싶어서 길게도 이야기한 것 같네요. 제 유튜브는 저의 추가적인 돈벌이 수단이 아닌 라디오 같은 사람 향기 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만의 구독자도 바라지 않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구독자 1000명 정도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1000명도 욕심인가요? 이곳이 그 1000명의 구독자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생긴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목표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 여러분도 분명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